안녕하세요. 안동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그 시간을 거쳐와서 만들어진 이 자리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것이 바로 저는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여행을 다닐 때 어떤 낯선 나라를 혹은 낯선 공간에 갔을 때 우리가 그곳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제 그것처럼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부분이 저는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를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 6월에는 역사에 관한 책도 좀 읽어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톡톡 동해인에서는 안동대학교 사학과 강윤정 교수 모시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저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우리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을 알아보고 싶다라는 네. 마음으로 네.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부탁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네. 강윤정 교수님을 모시면 된다. 네, 네. 그분께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라고 다들 네, 네. 입을 모아서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직접 본인 소개 짧게 네, 좀 네. 해주시죠. 저는 지금 안동대학교 사학과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안동대학에 오기 전에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12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농업기술센터라고 공무원을 한 12년 한 경력도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그 전에 네. 이제 공무원으로 또 일을 예, 하셨고, 예, 예. 안동에 있는 경상북도 독립운동 네, 기념관 네, 내에서 네. 12년이나 예, 예. 일을 하셨고, 이제는 이제 안동대학교에서 네, 안동대학에 온 지 이제 5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네, 연구하시고, 네, 네. 학생들 지도도 하시고, 네, 그렇죠. 또 우리 강윤정 교수님께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를 네, 하시니까, 네. 6월에는 유독 더 바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모셨고. 뭐 특별히 6월이라고 더 바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3월, 8월 보다는 좀 덜 바쁜 달이긴 한데요. 3월에는 예, 3.1절, 네, 그렇죠. 8월에는 8.15 광복절. 광복절이 있어서 그 달은 좀 더 바쁘죠. 그런데 경북 지역은 독립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많아서 꾸준히 좀 강의 요청이 있기는 합니다. 예. 그러면은 네네. 외부에서 강의도 네네. 거의 한 1년 내내 달에, 좀 자주 하시는 네, 그죠. 한 달에 편이고. 한 2번 이상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6월입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로 불리는데요. 네. 왜 6월이 호국 보훈의 날이죠? 6월에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일단 6.25 전쟁이 일어났던 그 달이기도 하고, 네. 또 6월 1일은 의병의 날로 또 제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의병의 예, 날. 예. 네. 그리고 6월 6일은 또 현충일이 있기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시고 또 희생하셨던 분들을 기려야 하는 그런 좀 날이 많다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1985년에 국가보훈처로 네네. 이제 이 명칭이 바뀌면서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걸로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또 특별히 언급을 네.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는 저로서는 1926년 6월 10일에 순종의 장례일에 맞춰서 또 60만 세 운동이 일어났던 이제 그런 날도 예, 예. 6월에 속해 있습니다. 예, 정말 많네요. 네, 저희가 네, 기억을 네, 해야 될 네, 날들이. 네,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오늘 네. 날짜가 6월 네. 1일입니다. 네. 의병의 날이라고 네, 네, 알려주셨는데요. 네. 조금 낯설게 네. 생각하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실 수 맞습니다. 있어서 예, 예. 의병의 날은 어떤 취지로 제정이 된 날인가요? 의병의 날은 그 2010년에 그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념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의병의 날은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이 각재우 장군이 경남 의령에서 의병을 일으킨 날입니다. 의병이라는 것은 일반 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이제 의의 기치를 들고 이제 목숨을 걸고 일어난 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네. 6월 1일로 의병의 날을 제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네. 6월 1일 네, 의병의 네, 날. 네. 기억을 이제 잘 해야겠습니다.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사 네, 연구를 네. 하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지역에 그렇게 연구를 할 만큼 네. 독립운동의 음. 역사가 많고 독립운동가가 많이 음. 있나요? 그 경북은 그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다른 지역과 견주어서 상당히 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 양적 수치를 조금 말씀드리면 네.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 자료가 증빙이 돼서 그 유공자로 선정되신 분이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로. 이 독립유공자 수치를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신 분이 18,000명 좀 넘어섰습니다. 네. 18,018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약 2,500여 명, 그러니까 2,500명에서 4명이 빠지는데요. 네. 한 2,500명 가까이가 경북분이에요. 한 14%에 가까운 그 숫자 그 통계로는 차지하고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셨고, 또 이들이 활동했던 공간도 상당히 좀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국내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만주로 망명 가셨던 분들이 많다는 그런 좀 특징이 있고, 이 경북은 한국 근대 시기 독립운동의 역사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네, 네. 18,000명 중에서 네, 2,500여 2,500여 명이면 네, 그렇죠. 지역에도 이렇게 독립운동에 몸바친 분들이 음. 많다는 사실을 네, 좀 네. 더 인지를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자주 떠올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좀 이 효과적일까요? 1년 내내 이분들을 그 기억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살기 네, 바쁘니까요. 사실은 예. 뭐 이제 저처럼 직업과 이렇게 연결이 된 그런 경우도 있지만 1년 내내 이분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무리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3월이라든가 6월, 8월 이제 이런 그 계기가 있는 달에 뭐 가족들이 함께 뭐 관련된 이 사적지를 좀 찾아본다든가, 뭐 예를 들면은 6월 1일은 의병의 날이 있기도 하니 이 가까운 이 포항 지역 같은 경우는 죽장면 이밤에서 네. 아주 맹렬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투 중에 순국했던 그런 장소가 이밤 전투지예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기념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같이 한번 나들이 삼아 찾아본다든가, 또 뭐 정송에 우리가 여름에 휴양을 하러 가는 백석탄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고아시 마을 앞에 아주 그 하천이 좋아요. 그곳은 우리가 여름에 휴양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서정락 의병장에 끌었던 의병들이 많은 숫자가 마지막 전투를 치르고 그 총살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지역들을 조금 찾아서 특별한 날 가족들이 한번 나들이를 하고 기억한다면 뭐 그것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책으로 한번 보는 것보다 사실 네, 직접 그렇죠. 보는 예, 것이 예, 훨씬 예, 더 예. 기억에 오래 현장을 남고 한번 가보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더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새겨볼 수 있는 방법을 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한번 가서 보는 게 최고죠. 네. 예, 저도 직접 네. 발로 좀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네. 이제 저 같은 보통 사람들은 교수님처럼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정보가 또 없다 보니까 어디를 가서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혹시 이런 걸 좀 네, 도와주는 기관이나 뭐 단체도 있을까요? 그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라고 있습니다. 안동에 네, 있는. 안동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에 가시면 경북인들이 그 전개했던 이 독립운동에 대한 이 전시를 비롯해서 뭐 다양한 그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네, 경상북도 네, 예, 독립운동기념관이 네, 만들어질 때, 설립이 될 때 네, 교수님께서 관여를 하셨고 또 오래 근무도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설립이 된 음, 건가요? 2003년에 그 사단법인 안동 독립운동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됐어요. 독립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을 2007년에 건립을 했고, 2014년에 이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이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부터 사단 법인체를 만들고 하는 그 작업부터 뭐 자료를 그 모으고 전시를 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시작했죠. 그 한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안동 독립운동의 역사는 저의 역사이기도 하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그 애정을 좀 많이 쏟았죠. 그 설립 당시에 이제 네, 어떤 마음으로 네, 하셨을지도 네, 궁금하고 좀 네.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그 2001년에 그 공무원을 그만두고 더 이상 공무원보다는 내가 원하는 좀 진로를 찾아야겠다 해서 사직서를 제가 2001년에 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자료도 좀 수집하고 이를 좀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사실 발을 들여놓았어요. 아, 이제 그런데 굉장히 좀 고민스러웠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까지 그만두고 왔는데 공부를 아직 공부를 시작을 네, 했는데. 공부를 하는 시간보다는 그 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좀 그 많았고, 그런데 사직서를 또 내고 왔던 터라, 저 사람은 뭘 맡겼더니 계속 그만두더라. 뭐 아, 이런 또 그 인식을 심어 줄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해서 마음속에 그 내적 갈등이 정말 심했었어요. 사실 그게 가장 좀 고민스러웠던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제가 2005년에 석주 6호를 이제 번역하는 그 팀에 들어가 작업을 하면서 이분들이 갔던 이 만주 항일투쟁 사적지 답사를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예, 이제 준비를 이렇게 뭐 직접 제가 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이제 만주에서 대면했던 그 삶의 현장, 그건 이제 독립운동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 삶의 현장은 그 정말 그 치열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현장이나 그 내용들을 알리는 작업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좀 공부도 좀 늦게 시작한 터라 네. 학자로 뭐 그 대성하기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판단. 개인적인 판단도 있고, 이걸 좀 알리는 작업이야말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그 내적 갈등 없이 제가 그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독립운동 기념관 이제 설립 팀으로 들어갈 때는 약간 이제 자의는 아닌 이 방식으로 음, 들어가서 우여곡절 끝에 네, 그래도 뭐 성공적으로 개관을 하고. 자의 반 타의 반. 예. 이제 무려 네, 12년이나 네, 네, 그곳에서도 네, 근무를 네, 네. 하셨어요. 기념관에서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을 설립할 단계부터 지향점이 좀 뚜렷했던 게 대부분의 이제 이런 공간들은 전시 공간이 주류를 이루죠. 그렇죠. 그런데 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연수 교육에 좀 중점을 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공간 구성을 했었습니다.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알리는 교육 연수 사업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자료들을 좀 꾸준히 그 모으는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좀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흥무관학교 체험 공간이라고 해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그걸 좀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공간들도 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크게는 학술 전시, 뭐 자료 수집, 뭐 연수 교육 이제 이런 작업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직접
발로 가서 보고 체험해보고 싶다. 네. 하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네, 네. 하면은 경상북도 네, 독립운동 기념관에 네, 그렇죠. 문의를 하면은 네, 네. 프로그램이 잘 맞습니다. 마련이 돼 예. 있네요. 국가보훈부에서는 네. 이달의 독립운동가를 네, 네. 선정을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경상북도 네. 독립운동 기념관에서는 음. 경북 이달의 네. 독립운동가를 네, 네. 선정을 하던데 음. 이건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작년부터 좀 바뀌어서 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경북의 이제 학자분들 그리고 후손분들 뭐 이제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그 계기성 네. 이제 어떤 계기를 맞아서 이분을 꼭 이달에 기려야 되는 이유가 뭔가라는 부분에 조금 주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분의 생일 뭐 이런 거. 그렇죠. 탄신 예. 뭐 160주년인데 그 달에 태어나셨다거나 또 특별히 순국하신 달이 뭐 그 달인데 100주년을 맞았다거나 네. 주로 이제 이런 분들 그리고 단체 같은 경우도 뭐 그 달에 뭐 대거 투옥이 됐다거나 뭐 요런 이제 계기 그 달에 꼭 기려야 되는 이런 계기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러면 네. 지금 2024년 6월 네. 이달의 경북 네, 네. 독립운동가는 누군가요? 이달의 독립운동가는 포항 분인 김홍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만주로 그 망명 가셔서 1918년에 의성단이라는 항일 무장단체에 그 참여를 하셔요. 그런데 의성단이라는 조직에서는 국내에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 김홍진이라는 분이 24년에 국내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포항 그리고 그 영덕 일대에서 자금을 그 모집하는 활동을 하시다가 그 25년 6월에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그 장사에서 체포가 돼서 총격전을 이제 벌이다가 순국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에서 김홍진이라는 분을 선정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또 때마침 저희가 포항에서 촬영을 네, 하고 네, 있는데 네. 이달의 경북 네. 독립운동가는 이제 포항 네, 그렇죠. 출신의 네. 김홍진 네, 네, 기억을 또 네, 잘 네. 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교수님께서 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좀 소개를 하고 싶은 네. 경북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뭐 특별한 독립운동가를 소개해드리기보다는 방송에 나가고 있는 이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제가 좀 간략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울진 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1911년에 만주로 망명 갔던 그 평해 항시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만주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고 또 1919년에 그 만주에서 만들어졌던 조직 중에 27결사대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3.1운동이 일어나고 그 직후에 이 결사대를 만들어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서 아주 옥고를 치렀던 주병훈 같은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울진에 있습니다. 그리고 39년에 창류계라는 비밀 결사가 조직돼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했던 것이 이제 울진 지역의 독립운동의 좀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영덕 지역 같은 경우도 이 만주로 가서 활동했던 분들이 많은 그런 이제 지역적 특징이 있고 특히 의병으로는 뭐 신돌석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신돌석은 1906년에 창의를 해서 2년 8개월 동안 이 동해안의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면서 유격 전술을 펼쳤던 대표적인 이 의병 항쟁가가 바로 영덕에 있는 신돌석 이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지역은 대표적으로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살면서 활동했던 그런 이제 지역입니다. 이 박상진이라는 분은 1915년에 대구에서 조직되었던 조선국권회복단이라는 조직의 총사령을 맡아서 뭐 자금을 모집한다든가 하는 활동들을 좀 활발하게 전개했던 분인데 결국은 조직이 드러나서 옥중에서 교수형으로 순국 대신 이제 그런 분이 바로 이제 경주에서 오래 어릴 적부터 이제 살았던 이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항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그 1907년 이후에 의병항쟁이 굉장히 좀 거세게 진행되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쪽 지역은 산남무진이라고 해서 이 의진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항쟁을 했어요. 뭐 대표적인 활동을 하신 분으로는 뭐 정용직, 뭐 정환기 두 부자입니다. 부자가 의병항쟁 하시다 다 순국하셨고, 뭐 최세윤 의병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독립운동사에 언급이 되는 분들이 많다는 네. 사실을 네. 새삼 놀라면서 들었습니다. 네. 그분들의 네. 희생이 있었기에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네. 편안하게 네. 교수님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이런 일상을 네. 누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많이 알아야겠다, 알아야 될 부분이 참 많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네, 됩니다. 네. 울진 지역은 의병항쟁을 시작으로 해서 뭐 45년까지 줄기차게 항쟁이 진행됐는데요. 불영사 같은 공간은 그 의병들의 이 아주 중요한 주둔지로 그 공간으로서 이제 기능을 하기도 했던 그런 그 사적이 좀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하고, 3.1 운동에 있어서도 울진 흥부리 장터라든가 뭐 매하리 장터에서 3.1 운동이 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덕 지역은 경북 지역을 넘어서 이 전국적으로도 3.1 운동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특히 영해 지역에서 3월 18일에 일어났던 이 3.1 운동은 굉장히 많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기도 했고, 또 그 강도면에 있어서도 강했던 이제 그런 그 3.1 운동을 대표할 만한 곳이 바로 영덕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경주 지역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 그 항일 투쟁은 1915년 12월에 이 동해안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어서 수송하는 이 우편마차를 습격해서 그 세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효현교 우편마차 습격 의거가 일어났던 그런 그 좀 특징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있으면요, 그 어렸을 때 테이프로 동화 네. 들려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생각이 나요. 이야기가 줄줄줄 계속 나오고 또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기억이 왜곡되는 것 같아요. 마치 좋아했던 것처럼. 돌이켜보면 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담임쌤이 5학년 때 윤정이가 그 도서관 좀 정리도 하고 늦게 정리를 다 하고 가거라 해서 도서관 정리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많은 인물들을 제가 좀 접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인도의 간디라든가 이런 책을 분들이 읽으면서. 기억에 남아 있고, 또 하나는 그 시골에 굉장히 좀 형편이 어려웠는데 아버지가 그 한국일보 어린이 신문을 구독해 줬어요. 그 시절에. 그때 맞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연재된 이 만화에 보면 역사 인물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인물에 관심을 좀 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역사 공부를 역사쌤 때문에 재밌게 했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막연히 좀 사학과에 가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어릴 때부터 네. 역사가 재미있었고, 그래서 전공을 선택할 때도 네. 큰 고민 없이 나는 역사가 재밌으니까 네, 이 공부를 네. 좀 더 깊이 있게 하고 싶다. 그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그 우리 시골에서는 사학과를 간다고 하니, 아니, 그건 뭐 하는 데냐. 그 시골의 어르신들이, 이제 저 집 망했다. 제가 맞이거든요. 네. 맞이, 그것도 딸을 무슨 사학과에 보내냐, 그 뭐 하는 데냐 하고, 걱정을
운동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제가 지금 음.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역사라는 이제 학문이 네, 굉장히 넓고 네, 네, 방대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네, 특히 독립운동사를, 네, 경북의 네, 독립운동사를 연구를 하고 네, 계십니다. 네, 언뜻 생각하면 그 큰 네, 역사라는 네. 줄기 안에서 되게 작은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대학 시절에는 제가 그 동양사, 그러니까 뭐 중국사가 됐든 일본사가 됐든 좀 큰 그 지역 단위의 공부를 좀 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97년에 그 우연한 기회에 그 농업기술센터에 다니면서 네. 유럽 연수를 갈 기회가 생겼어요. 유럽에 갔더니 굉장히 작은 것들을 잘 이렇게 활용하고 또 많은 분들이 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역의 역사를 그냥 공부를 좀 해보고 아,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진로 상담을 지도 교수님이었던 김미곤 선생님을 찾아갔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전공이 독립운동사였고 우연과 필연이 좀 혼합된 그런 그렇군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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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안동 지역에 또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 일단 그 지역의 역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이상 좀 내가 좀 이렇게 몸담고 있는 지역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박사학위 논문도 사실은 그 안동 지역 분들을 중심으로 좀 예, 연구를 했죠. 예.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이런 네네. 독립운동사를 조명하는 것이 네. 왜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음, 받는다면 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독립운동사로 한정을 하지 않더라도 역사 속에는 그 다양한 그 삶의 이 서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모여서 저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저는 이 거대한 그 물줄기 이 맥락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개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개인의 역사가 모여서 거대한 물줄기를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근대 시기 그 나라를 잃었던 아주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분들의 그 서사 속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많은 인물이 아니더라도 이제 한 분의 그 일생에 대해서 공감하고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다라면 우리가 뭐 거대한 틀에서 역사 공부를 왜 이런 것보다 오히려 좁게 들어간다면 많은 분들이 그 삶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 예, 교수님의 마음을 네, 네, 움직이고 네, 뭔가 개인적인 레슨을 네, 얻었던 네. 독립운동가 음, 떠오르는 분 누가 있으세요? 저는 그 여성들의 서사는 어, 굉장히 그 많은 것들을 시사해줘요. 여성 예, 네, 독립운동가도 있죠. 예. 제가 주로 이제 여성들의 이런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최근에 좀 밝혀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이분들은 기록이 많지 네.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만주로 갔던 분들 가운데 그 해고록을 좀 남겨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영덕에서 가신 분들도 있고, 영덕 그 도곡 마을에 그 무한 박씨문종, 박경종이라는 분을 비롯해서 또 울진에서 갔던 분들도 있고 평해항시들 그때 이제 여성들도 함께 갑니다. 심지어 만삭이 된 분들이 엄동설안에 함께 만주로 망명 가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가서 10대 중반에 결혼을 해서 독립운동가의 집으로 시집을 가서 그 삶을 영위해 갑니다. 함께 독립운동을 해나가는 분들을 이제 지원하면서 이제 그들의 서사는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싸움을 그 이후에 잘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죠. 사사로워지나요? 그 아이들하고도 좀 잘 그 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저의 삶도 굉장히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 공부가 꼭 막 거대한 담론, 비판,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사람들에 대한 공감. 근데 그 공감이 전쟁을 공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저항했던 분들의 역사기도 하고 이분들의 역사는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을지, 그 자기 발견으로서의 역사. 어, 자기 발견으로서의 역사는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상당히 삶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그런 그
텍스트 자료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네. 교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고 이분들을 되새겨야겠다.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참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 배워갑니다.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안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이 독립운동의 역사가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알고 그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것이 그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잊지 않고 공부하고 발로 다니면서 체험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